25분 정도 할 거고요. 제일 실업급여 2차 아니면 3차라서 오늘 교육 오신 건데 교육을 숙제로 써먹고 싶으신 분들 숙제를 매번 하는 거죠.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기간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기간마다 숙제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도 숙제로 인정해드리는 거고 교육이라고 숙제로 인정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듣고 끝나고 나눠드린 신청서 저한테 제출하고 가시면은 이번 회차는 완료가 된 거고 다음 회차 또 숙제하고 접수하는 거죠. 오늘 2차, 3차는 11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이 2차인 분은 다음번에 3차 때 11시 교육이 있고 4차 때는 11시 당일에 교육이 없어요. 본인이 4차인 날은. 그래서 제가 교육 하나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숙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 7월 24일 날 오늘 3차인 분만 신청한 거예요. 오늘이 2차인 분은 다음번에 11시 교육이라는 대체가 있으니까 신청 안 해도 하지 마시고 오늘이 3차인 분 다음번에 3차 말고 오늘이 3차인 분만 7월 24일 3시 40분에 있는 교육을 4차를 위해서 숙제로 써먹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신청서 돌릴 테니까 신청서 작성해서 작성해 주세요. 오늘 3차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4차 때도 숙제 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숙제 해오실 거면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교육을 숙제로 써먹고 싶다. 7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그럴 분만 이제 이거 신청해서 교육 듣고 4차 숙제로 들었다는 수료증 내시면 됩니다. 아까 손들은 누구세요? 교육 들으신 분 항상 이거 4차분 몇 차분 이거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간혹 가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당황스럽고 본인도 접수가 안 된다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숙제한 건데 4차는 방문 필수잖아요. 방문 필수. 나머지 회차는 방문해도 돼요. 근데 접수 방식이 인터넷 접수도 되잖아요. 인터넷 접수. 근데 4차는 방문 접수만 돼요. 그래서 방문하는데 요거를 방문을 오해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문만 하면 되는 걸로. 절대로 방문만 하면 되는 회차는 없어요. 숙제하고 오는 거지. 방문만 할 거면은 굳이 오라고 안 하죠. 집에 편안하게 계시면은 알아서 입금시켜주지 뭐 사람을 뭐하러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단지 방문만 할 거면은 숙제 검사 맡으러 방문 접수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문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4차도 숙제 해와야 되잖아요. 한 건. 근데 숙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 7월 24일 3시 40분에 이 장소에서 1시간 동안 그리고 4차 접수 날짜는 7월 26일이 되겠죠. 오늘 3차인 분은 7월 26일 4주니까 교육 듣는 날이랑 접수일이랑 틀릴 수가 있어요. 숙제하는 날이랑 그거를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시는데 숙제는 미리 해두는 거고 숙제는 미리 해둘 수도 있는 거고 당일까지 포함해서 접수는 접수일 날 하는 거죠. 접수는 접수일 날 고3 수험생이 공부는 미리 해두는 거고 수능은 수능 시험 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숙제는 미리 해두는 거고 접수는 접수날 고3 수험생이 본인만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날 바로 수능 보러 가겠다 아무 날이나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당연한 건데 요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숙제는 미리 해놓을 수 있지만 고3 수험생이 수능 공부를 미리 해놓을 수 있지만 당연히 수능은 수능 시험날 정해진 날 봐야 되듯이 실업급여 접수는 정해진 날 하는 거예요. 숙제했다고 그날 바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7월 24일 날 교육 듣고 그날 바로 접수하라고 우르르 오시는데 당연히 안 되죠. 본인 접수일 날 와야죠. 접수일 날. 그래서 뭐 당연한 건데 요거를 잘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숙제하는 날이랑 접수하는 날이랑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접수는 정해진 날, 숙제는 미리 해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수는 정해진 날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면 접수하러 오면 안 돼요. 숙제는 미리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문 좀 닫아주세요. 겸사겸사 오셨다고 그냥 아무 날이나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안 되죠.
본인이 겸사겸사 수능날 되지도 않았는데 고3 수험생이 아무 날이나 가서 수능 보겠다고 하면은 수능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수는 정해진 날 하는 건데 아무 날이나 오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지키셔야 되고 접수날을 숙제는 미리 해두시는 거고 접수날을 못 지키면은 실업급여 지급이 원래 안 되는데 딱 한 번은 봐줘요. 날짜 못 지켜도 딱 한 번은 봐줍니다. 그 날짜 지나가지고 6일 이내로 오시면 돼요. 6일 이내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숙제는 하는 거죠. 날짜만 봐주는 거지 숙제를 면제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부득이한 사정 이거는 딱 한 번 찬스에서 참가하지 않고 병원 진료 보시고 진료 내역서 그러니까 본인이 딱 한 번 찬스를 썼는데 다음번에 다음 날짜도 또 못 지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다음 접수일 당일날 진료 본 것만 인정됩니다. 진료 내역서를 미리가 아니라 그 접수일 당일날 끊어 놓으시면은 요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봐서 찬스 한 번 적용하지 않고 6일 이내로 오시면은 접수 받아줘요. 그건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4천 이내에 가족 경조사 뭐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우가 실업급여 접수일 날 있었던 경우에는 찬스 한 번을 차박하지 않고 6일 이내로 오시면은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사정이 없는데 그냥 날짜를 못 지키면은 딱 한 번만 찬스가 있어요. 딱 한 번만. 찬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날짜를 잘 지키셔야 되고 한 번 찬스를 썼는데 다음번에 또 날짜를 못 지켰다 하면은 100만 원 넘는 거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100만 원 넘는 돈이 날짜를 못 지켰다는 이유로 날아가 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항상 계세요. 항상 본인 날짜를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접수를 뭐를 안 보시거나 뭐를 이유는 다양한데 접수를 못 지켜가지고 172만 원을 날려버리시고 그렇다고 그분이 엄청나게 뭐 부자도 아니신데도 그냥 날짜를 못 지켰다는 이유로 172만 원을 날려버리시는 분이 항상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돈을 그렇게 날려버리시면. 그래서 항상 본인 날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자만 기다리시는 분이 꼭 계세요. 문자 왔어요. 문자 안 가면은 날짜를 아예 모르고 계시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문자는 간혹가다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날짜를 항상 미리 핸드폰에 알람 다 걸어 놓으시고 달력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미리 챙기셔야 돼요. 단지 문자만 막연하게 기다리면은 문자를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스팸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문자가 가면은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날짜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 정해진 날에 실업급여를 접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숙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60세 이상 유형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60세 이상 유형이신 분? 60세 이상 유형이신 분은 숙제 건수가 한 건이에요. 1회차부터 뭐 몇 회차든 간에 매 회차마다 한 건씩 숙제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로 숙제 종류는 제한하지 않아요.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숙제를 하시면 되고 강의를 듣던지 현장 특강을 듣던지 아니면 입사 지원을 해도 되고 봉사활동 가능하시죠. 60세 이상 유형이신 분들은 그 기간 사이 숙제 기간 주어지죠. 4주 동안에 봉사를 4시간 하시고 특정 날에 증빙서류 갖고 오면은 그것도 숙제한 걸로 인정해드립니다. 현장 특강도 숙제고 인터넷 특강 듣는 것도 숙제예요. 숙제로 인정해드리는 거니까 고용보험 사이트 인터넷 서투신 분들 많으신데 인터넷 서툴다고 숙제 안 해오시면 안 돼요. 본인 거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봉사활동이라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입사 지원 면접을 보시고 면접 사실 확인서 받아오는 것도 숙제인데 요것도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면은 봉사활동이라도 하시고 그 증빙서를 갖고 오시면 돼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접수 안 돼요. 본인이 어떤 사정을 백날 얘기해도 절대로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숙제를 해놓으셨다가 정해진 날 접수를 잘 하셔야 돼요. 봉사활동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오늘 나눠드린 서류 신청서 말고 다른 서류 보시면은 맨 밑에 카테고리에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랑 주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니까 봉사활동 하시고 증빙서를 갖고 오면 돼요. 아니면은 면접사실 확인서 요거 한 건 받아와도 되죠. 사업장에 가서 요거 작성해달라고 해서 맨 밑에 면접관 또는 인사 담당자의 서명 또는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일반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인데 이분들은 4차까지는 숙제 한 건 하셔야 돼요. 4차까지는. 근데 5차부터 7차까지는 숙제 건수가 증가를 해요. 증가. 또 점프합니다. 그래서 5차부터 7차까지는 2건씩. 일반 수급자는 아무리 길어도 7차가 끝이죠. 장기 수급자는 최소 8차 갑니다. 최소 8차. 200일 이상, 7개월 이상 받는 분들을 장기 수급자라고 해요. 60세 미만이시면서 7개월 이상 받는 분들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는데 최소 8차 이상 갑니다. 7개월이라고 7차가 끝이 절대 아니에요. 한 달마다 딱딱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받는다고 6차가 끝이고 7개월 받는다고 7차가 끝이 아니라 7개월 받으면 8차에서 끝나요. 장기 수급자는 최소 8차 이상 가고 5차부터 7차까지는 이제 2건씩 해야 돼요. 숙제 건수. 2건 할 때는 서로 날짜 다르게 2건 하시고 8차부터는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 무조건 가는데 8차부터는 일주일당 1건씩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그 기간이 4주면은 4건, 4주보다 하루라도 더 길다 하면은 5건을 하셔야 돼요. 매 기간마다 숙제를. 그렇게 숙제 증가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4차까지는 누구나 숙제 1건. 60세 이상 유형은 회차 상관없이 무조건 숙제 1건 매 회차마다. 그런 숙제 건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숙제 종류도 또 봐요. 숙제 종류. 그래서 특강은 총 3번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특강은 3번.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듣는 것도 특강 횟수 한 번 차감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감되는 게 전혀 없지만은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특강 한번 현장이든 인터넷이든 특강 들을 때마다 횟수가 차감이 돼서 총 3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때 11시 특강, 3차 때 11시 특강, 4차 때 오늘 신청하라고 한 3시 40분 특강, 현장 특강으로 3번 썼으면은 5차 때부터는 특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총 3번 쓸 수 있는데 3번 다 현장으로 썼으니까 그런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숙제를 해야 됩니다.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횟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걸로 매 기간마다 1건씩 숙제를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숙제를 수행하고 정해진 날 접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제만 하고 접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접수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고3 수험생이 본인만 뿌듯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자동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듯이 본인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수능날 수능을 봐야죠. 본인이 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접수하는 날 실업급여 접수를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접수되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계셔서 172만 원 날려버리시는 분이 항상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72만 원 생돈을 날려버리시면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항상 생겨요. 저희 매일마다 업무하다 보면은 하루에 600명 처리하면은 10명은 꼭 그런 분이 계세요. 10명은. 172만 원이 어디서 떨어진 돈도 아닌데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날려버리신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분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실업급여 날짜 잘 지키는 건 기본이고 본인 숙제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정해진 날 잘 접수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셔가지고 날짜를 모르시거나 뭐 숙제를 뭐 안 하시거나 뭐 이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매번 생겨요.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숙제하고 정해진 날 접수를 잘 하시면 되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날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접수일은. 막연하게 문자만 기다리면 안 돼요. 문자 간혹가다 안 갑니다. 저희가 안 보낸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스팸함으로 그냥 설정을 해놔서 골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보시거나
통신사가 뭐 어떻게 뭐가 오류가 생겨서 안 가거나 그러면은 실업급여 만약에 본인 날짜 안 챙겼으면 접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미리 달력에다가 잘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4주마다니까 4주마다 오늘로부터 다음 접수일은 4주 후라고 생각하시면은 달력 보시고 4주 날짜를 딱 찍으시면 되죠. 오늘이 6월 28일이니까 4주 후면은 7월 28일이 아니죠. 7월 26일이죠. 그럼 다음 7월 26일 날 접수하면은 또 4주 후면 며칠이에요?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그런 식으로 4주 날짜를 찍으시면은 웬만하면 마지막 회차가 아니라 거의 들어맞아요. 들어맞고 단 4주 후의 날짜가 명절이나 휴일인 경우는 좀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4주 후가 평일인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4주 후의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실업급여 신청일을 챙기는 거는 그거 기본이에요. 신청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냥 손해봐도 상관없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온라인 특강 들어도 돼요. 온라인 특강을 어디서 듣냐면은 고용보험 사이트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모바일에 앱에 들어가 앱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앱 어플에 고용보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찾아가지고 들어가셔서 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해서 또 막히시더라고요. 간편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 간편 인증서를 받으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온라인 취업 특강 가로치고 1차 실업 인정 교육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1차는 아니니까 1차 교육을 또 들으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강의 중에 한 건을 들으면은 숙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 개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로그인해서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 컴퓨터를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고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셔야 되는데 자녀분들 도움 받으시거나 하셔서 강의 듣고 강의만 들어놨다고 접수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죠. 정해진 날 실업급여 접수 잘 하시면은 문제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은 정인터넷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봉사활동 받으시거나 면접사실 확인서 종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창고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 한 건씩 받아오면 되고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숙제 건수가 증가하죠. 건수 증가하고 특강은 3번이라는 횟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서 정해진 숙제 건수만큼 맞춰서 하시고 정해진 날 실업급여를 접수 잘 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 기간 사이에 숙제를 하게 됐는데 4주 사이에 일용직한 거 있으면은 빼고 드리는 거예요. 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 지난 4주 동안 일용직한 거를 같이 신청하셔야 돼요. 같이 몇 월 며칠 일용직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에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빼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 해고서는 신청하는 날 일용직한 거 없습니다 하면은 부정수급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수급. 중간에 취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다가 그럼 취업한 날 당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못 받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 취업 당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못 받는 건데 그러면 저번에 받았던 다음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 그 사이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실업급여는 취업하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취업한 날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 됐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건 없어지는 거고 취업 신고를 해줘야지 취업 전날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취업 신고는 별도로 이제 취업한 날로부터 2달 이내로 취업 신고를 해주시면은 그 사이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취업 신고를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는 거고. 취업신고 전화로 안 돼요. 전화로 취업했다고 말하는 건 안 되고 취업신고서라는 종이가 따로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생겼고 필요하신 분은 번호표 꼭 필요 없이
그냥 취업신고서 주세요 하면 바로 줄 거예요. 아니면은 인터넷으로도 취업신고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 취업사실 신고 들어가셔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가지고 민원 전송해 주시면 되고, 인터넷이 서툴다 하시면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가지고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팩스로 보내실 때는 취업신고서를 다 작성하시고 오른쪽 위에 팩스 번호로 같이 보내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랑 요 빨간색 기재사항 다 작성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빨간색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사실 확인, 여기에 취업 날짜를 적는 게 아니라 저번에 받았던 다음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 사이 기간 중에 일용직 한 거 있으면 또 빼고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항상 어떤 특정 기간이 있으면은 일용직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동시에 묻게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리는 거니까 취업신고도 취업 전날까지 사이에, 저번에 받았던 다음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 사이에 일용근로 한 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칸이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은 특정 날짜를 옆에다가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사업자 등록증 낸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산재 휴업급여 받고 있는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있다, 없다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그냥 보내시면은 처리가 안 돼요. 기재사항은 체크하라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다,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그냥 보내시면은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보내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재사항 빨간색 네모칸 4개를 다 체크해서 0508-8235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로 해서 보내시면은 취업신고가 되는 겁니다. 취업한 날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월 1일 날 취업했는데 7월 5일 날 실업급여 접수날이다. 그럼 7월 5일 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취업신고를 해야지. 7월 1일 날 취업했으니까 6월 말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취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업급여 받다가, 빨리라는 거는 조기를 말하는 건데, 이른 시점 절반 이상 못 받은 경우, 실업급여 전체 진행 기간의 딱 절반 시점 이전에 취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 못 받게 되죠.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남은 못 받은 일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보상해주는 취지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 취업한 날 이후로 못 받은 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 금액의 절반만 드립니다. 절반만 드리는데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기 직전에 다녔던 직장이랑 전혀 다른 직장에 최초로 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근로라는 거는 중간에 단절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붕등은 안 됩니다. 중간에 여러 직장 이직하는 건 상관없는데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계속근로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청구하시면은 못 받은 거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해드립니다. 요거는 요건이 되는 분만 받는 거고,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은 취업 전날까지만 받고 실업급여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65세 이상인 분이 퇴직 당시 나이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분이 6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취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을 다니는 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선지급해드립니다. 취업신고하는 날 조기재취 수당까지. 요거는 올해부터 생긴 규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퇴직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1년을 계속 근로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 끼어 근로하는 걸로 1년이 안 됩니다. 재실업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재실업 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 이후로 실업급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업급여가 원래 10월 달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 5월 달에 취업을 하고 본인하고 잘 안 맞거나 뭐 기타 사정으로 7월 달에 퇴사를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7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그 남아있는 기간은 다시 진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퇴사하고 7일 이내로 다시 실업했다는 재실업 신고를 하면은 퇴사한 날부터 원래 받아야 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진행해서 실업급여
다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7일 이내로 안 오셨다, 퇴사한 날부터, 그러면은 온 날로부터 원래 끝나는 날까지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일 이내로 와야지 퇴사한 날부터 진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계략적인 걸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정해진 날 실업급여 접수 잘 하시고, 일용근로 혹시라도 한 거 있으면은 잘 신고하시고, 숙제 잘 하셔서 중간에 취업하면은 취업 신고하면은 전날 것까지 입금시켜 드리고, 그리고 취업한 날 이후로 실업급여 접수일이 딱 떴다고 해서 또 실업급여를 접수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실업급여 취업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퇴사하게 됐어요. 퇴사하게 됐는데 원래 실업급여 받아야 될 기간이 또 남아있다 하면은 재실업 신고하시면은 다시 진행해서 원래 받아야 될 기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시면 되고, 절대로 뭐 실업급여가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나눠드린 신청서 쓰세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는 새로 바꾸실 분만 쓰세요. 기존 등록된 계좌로 그대로 이어지게 받겠다 하면은 쓰지 마시고, 실수로 썼다 하면은 X표 치시거나 밑줄 그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좌로 받겠다 하는 분만 계좌번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신청서 중간쯤에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사실 등 확인. 이건 일용근로 한 거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항상 기간을 정해 있으면 일용근로를 동시에 묻게 돼 있죠. 근로사실 및 소득 발생에 지난 4주간, 오늘이 6월 28일이니까 6월 1일부터 오늘 사이에 일용근로 한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6월 1일부터 오늘 사이에 일용근로 한 거, 근로사실 및 소득 발생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둘 중 하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있다고 체크하시면은 몇 월 며칠 날짜를 쓰셔야 돼요. 그 개개의 날짜를 그냥 퉁쳐가지고 3일, 5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없다고 체크하시고, 있다 없다 중에는 한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체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새로 낸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산재 휴업급여 받고 있는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다 없다 중에는 한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둘 다 체크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체크 안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 와서 접수할 경우는 저쪽에 나무 책상에 있는 신청서를 쓰셔야 되는데, 오늘 쓴 것처럼 필수사항만 잘 쓰시면 돼요. 계좌번호는 새로 바꾸실 분만 쓰시는 거고, 일용직한 거 있다 없다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죠. 있으면은 있다고 체크하고, 뭐 6월 3일, 뭐 6월 5일 뭐 이렇게 날짜를 쓰시면 되고, 다 쓰셨으면 뒷장은 맨 위에만 쓰세요. 맨 위에. 신청서 4회차 때 접수할 때도 이 신청서 저 나무 책상 유리 밑에 있는 신청서 쓰시고 본인 담당자 번호 누르시고 접수하시면 돼요. 4회차는 11시 교육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11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7월 24일 3시 40분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실 분은 숙제로 써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써먹으라고 신청서 돌렸죠. 오늘 3차 인부는. 2차 인부는 3차 때 11시 교육 들으면 되고, 항상 숙제해서 4회차 때는 방문 접수니까 신청서 쓰시고 4회차 그날 오시고, 4회차 오늘 오는 시간대는 5시 이전에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5시 이전에 아무 때나. 11시 교육 들으실 분만 11시에 오는 거지, 무조건 뭐 누구나 11시에만 와야 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5시 이전에 아무 때나 본인 편하실 때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접수일 날짜 변경 안 하신 분들은 7월 28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주 후니까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 2차 인부는 3차, 3차 인부는 4차. 4차는 아무 시간대나 오셔서 숙제한 거 가지고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청서 다 쓰신 분만 저한테 줄 서서 제출하시고 가시면 돼요.
도와주세요. 뭐예요? 도와주세요. 예? 아니 이거 가지고 괜찮아요. 여기 필요 없어요. 쓰고 여기도 쓰고 국민연금. 여기가 신청. 중국 분이세요? 네. 그러면 중국 말 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똑같아요? 아니 똑같긴 똑같은데 그냥 아니 이거 아직 못 썼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숙제 듣고 접수까지 하고 가시죠.